나는 평생을 참아왔다. 가족을 위해, 직장을 위해, 나 자신을 잃어가면서까지. 하지만 그날 회사의 연말 파티 문 앞에서 내 사진이 부적합하다며 금지당했을 때 모든 게 무너졌다. 죄송하지만 이 사진은 안 돼요. 회사 이미지에 맞지 않아서요. 문지기의 그 말에 나는 멍하니 서 있었다. 그 사진은 내 인생의 유일한 자랑거리였다. 그런데 왜 나만? 그 순간 가슴속에 쌓인 분노가 폭발했다. 이제 더는 참지 않겠다. 이 이야기는 내 복수의 시작이다. 나는 서울의 한 중견 IT 회사에서 10년째 일하고 있었다. 이름은 김지은, 35살. 대학 졸업 후 바로 입사해 밤낮 없이 일했다. 프로젝트 매니저로서 팀을 이끌었지만 항상 그림자처럼 살았다. 사장은 나를 믿음직한 직원이라고 불렀지만 그건 그냥 이용당하는 거였다. 동료들은 나를 지은 언니라고 부르며 야근을 떠넘기고 내 아이디어를 빼앗아갔다. 언니, 이거 좀 해줘. 나 바빠의 그런 말에 나는 항상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왜? 어렸을 때부터 가난한 집안에서 자라 참아야 산다는 걸 배웠으니까. 어머니는 아버지의 폭력에 참았고 나는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면서도 입 다물고 공부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상사인 박 부장의 손길이 스치듯 닿을 때 불편했지만 참았다. 지은 씨, 오늘도 수고했네. 그의 미소 뒤에 숨긴 의도가 느껴졌지만 증거가 없었으니까. 한 번은 회식 자리에서 그가 내 무릎에 손을 올렸을 때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도망쳤다. 다음 날 그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웃었다. 나는 그날부터 더 조심했다. 하지만 그게 반복됐다. 프로젝트 미팅에서 내 의견을 무시하고 여자라서 그런가 라는 농담을 던지며 웃는 동료들. 나는 웃으며 넘겼다. 왜냐하면 이 직장이 내 전부였으니까. 월급으로 어머니 병원비를 대고 동생 학비를 보냈다. 잃을 게 너무 많았다. 그런데 왜 내가? 왜 항상 나만 희생해야 하지? 가슴속에 쌓이는 분노를 삼키며 나는 매일 출근했다. 연말이 다가오자 회사에서 큰 파티를 열었다. 올해의 스타라는 테마로 직원들의 사진을 문 앞에 전시한다고 했다. 나는 내 사진을 제출했다. 그건 내 결혼 사진이었다. 아니, 정확히는 전 남편과의 사진. 우리는 2년 전에 이혼했다. 이유. 그의 외도. 하지만 그 사진은 내 인생의 밝은 순간을 상기시켜줬다. 제출 후 기대했다. 그런데 파티 당일 문 앞에 내 사진이 없었다. 다른 직원들의 가족 사진, 웃는 얼굴들이 걸려 있었지만 내 건 없었다. 문지기에게 물었다. 제 사진은요? 그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아, 그건. 부적합하다고 해서요. 부적합. 왜? 그 순간 박 부장이 지나가며 나를 보더니 지은 씨, 사진이 좀 회사 이미지에 안 맞아서. 이해해, 라고 중얼거렸다. 이해. 내가 왜? 가슴이 쿵쾅거렸다. 그 사진에 뭐가 문제지? 이혼한 여자라서? 아니면 내가 완벽하지 않아서? 분노가 치밀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참았다. 파티에 들어가 웃으며 인사했다. 속으로는 이미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파티 안은 화려했다. 샹들리에 불빛 아래 직원들이 웃고 떠들었다. 나는 구석에 앉아 와인을 마셨다. 머릿속에 그 사진이 맴돌았다. 왜 내 사진만? 다른 사람들의 사진은 가족,
애인, 심지어 애완동물까지 있었다. 그런데 왜 나만? 박 부장이 무대에 올라 연설을 했다. 우리 회사는 가족 같은 곳입니다. 모두의 노력이 그의 말이 위선적으로 들렸다. 그는 나를 보며 미소 지었다. 그 미소에 숨긴 게 많다는 걸 알았다. 회식 후 그가 나를 호텔로 데려가려 했던 일, 지은 씨, 나랑 좀 더 이야기할까? 라고 속삭이던 그 목소리. 나는 거부했다. 그 후부터 내 프로젝트가 어려워졌다. 동료들이 나를 피했다. 박 부장님이 싫어하시네 그런 소문이 돌았다. 나는 참았다. 하지만 오늘 이 사진 사건으로 모든 게 연결됐다. 내가 이혼한 걸 알았으니까. 사내에서 불안정한 여자로 낙인 찍힌 거다. 파티 중간 화장실에 갔다. 거울 앞에서 나 자신을 봤다. 피곤한 얼굴, 주름진 눈가. 왜 항상 참아? 스스로 물었다. 눈물이 흘렀다. 그때 동료 하나가 들어왔다. 수진이었다. 언니, 괜찮아. 사진 일 때문에 그녀는 동정 어린 눈으로 봤다. 부장님이 그러셨어. 언니 사진은 이혼한 거라서 안 된대. 그 말에 나는 얼어붙었다. 이혼. 그게 왜 문제지? 회사 이미지. 웃기지 마. 그 순간 분노가 슬픔을 삼켰다. 나는 수진에게 물었다. 부장님이 왜 그런 결정을? 그녀는 주저하다 말했다. 언니가 부장님 제안을 거부해서래. 복수인가 봐. 복수. 내가 거부한 게, 그의 성희롱을 거부한 게 복수 대상이야?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화장실을 나와 파티장을 빠져나왔다. 집으로 가는 지하철에서 눈물을 참았다. 집에 도착해 어머니에게 전화했다. 엄마, 나 힘들어. 어머니는 참아. 지은아. 세상이 그래 라고 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참지 않기로 했다. 다음 날 출근할 때 나는 녹음기를 챙겼다. 박 부장의 사무실로 갔다. 부장님, 사진일 때문에 왔어요. 그는 웃으며 그건 오해야. 잊어버려 라고 했다. 나는 물었다. 왜 제 사진만? 그는 어깨를 으쓱했다. 지은 씨, 회사에서 가족 이미지가 중요하잖아. 이혼은. 그 말에 나는 녹음기를 켰다. 부장님, 그럼 제 이혼이 문제인가요? 아니면 제가 부장님의 제안을 거부한 게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박 부장은 당황했다. 무슨 소리야? 녹음. 그는 소리쳤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부장님, 지난 회식 때 호텔로 가자고 하신 거 기억하세요? 그게 성희롱이에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잠갔다. 지은 씨, 그건 장난이었어. 왜 이제 와서 장난? 내 인생을 장난으로? 나는 속으로 웃었다. 분노가 차가운 결의로 변했다. 부장님, 제가 10년 동안 참았어요. 의견 무시, 아이디어 도둑질, 손길 스침. 다 참았죠. 하지만 이번 사진은 선 넘었어요. 그는 쇠트를 흘리며 미안해. 사진 다시 걸게. 제발 말하지 마라고 애원했다. 하지만 늦었다. 나는 사무실을 나왔다. 그날 오후 인사팀에 신고했다. 성희롱 피해 신고합니다. 인사팀장은 놀랐다. 증거 있어요. 나는 녹음 파일을 제출했다. 그 후 회사가 소란스러워졌다. 박 부장은 호출됐고 동료들이 수근거렸다. 지은 언니가 부장님 고소한데
소문이 퍼졌다. 다음 날 사장이 나를 불렀다. 지은 씨, 이 일 조용히 넘기자. 박 부장은 해고할게. 회사 이미지 때문에. 회사 이미지? 또 그 소리. 나는 고개를 저었다. 사장님, 저는 이미 변호사 상담했어요. 미투 운동처럼 공개할 거예요. 사장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제발, 그러지 마. 우리 회사 망해, 이 망해? 내 인생은 이미 망가졌는데. 나는 생각해 볼게요. 라고 하고 나왔다. 집에 가서 과거를 떠올렸다. 결혼 생활, 남편의 배신. 너 같은 여자랑 왜 결혼했지? 그의 말에 나는 이혼 서류에 사인했다. 그 후 회사에서 더 열심히 일했다. 하지만 이제 깨달았다. 참는 게 답이 아니야? 복수가 필요해. 그날 밤 SNS에 글을 올렸다. 익명으로. 한 IT 회사에서 10년 성희롱 참았어요. 오늘 사진 금지로 폭발, 반응이 폭발적이었다. 댓글들이 달렸다. 미투. 힘내세요. 다음 날 출근하니 회사 분위기가 달라졌다. 동료들이 나를 피했다. 박 부장은 출근하지 않았다. 인사팀에서 다시 불렀다. 지은 씨, 합의하자. 보상금 줄게. 나는 얼마요? 물었다. 그들은 큰 액수를 제안했다. 하지만 돈이 문제가 아니었다. 자존심이었다. 합의. 나는 웃었다. 돈으로 제 상처를 사려는 거예요. 인사팀장은 회사 보호를 위해 라고 했다. 보호. 누굴 보호? 가해자를. 나는 공개할게요. 언론에 라고 말했다. 그들은 당황했다. 기다려. 사장님이 직접 이야기할게. 사장이 왔다. 지은 씨, 미안해. 박 부장은 해고했어. 제발, 입 다물어, 입 다물어. 평생 그랬는데. 이번엔 안 돼. 나는 왜 제 사진을 금지했죠? 이혼 때문인가요? 아니면 제가 약해서? 사장은 우식했다. 박 부장이 그러라고 했어? 그의 개인적 감정, 개인적. 회사 전체가 공모한 거잖아. 나는 다른 피해자도 있어요. 수진이가 말했어요. 사장의 눈이 커졌다. 수진, 그렇다. 수진도 피해자였다. 그녀가 나에게 털어놓았다. 언니, 나도 부장님 때문에 우리는 함께 신고하기로 했다. 그 후 회사 내부 조사가 시작됐다. 더 많은 증언이 나왔다. 3명의 여직원이 비슷한 피해를 말했다. 박 부장은 경찰에 불려갔다. 회사 주가가 떨어졌다. 뉴스에 나왔다. IT 회사 성희롱 스캔들. 나는 인터뷰를 거부했다. 하지만 내 이야기가 퍼졌다. 집에서 어머니가 전화했다. 지은아, 왜 그렇게 해? 직장 잃으면 어쩌려고. 나는 전마, 이제 참지 않을게. 제 삶을 찾을게 라고 했다. 어머니는 울었다. 미안해, 내가 잘못 가르쳤어. 그 말에 나도 울었다. 복수는 시작됐다. 박 부장은 구속됐다. 그의 아내가 나를 찾아왔다. 제발 용서해줘. 아이들이 나는 용서? 그가 내 인생을 망쳤어요. 라고 했다. 그녀는 울며 갔다. 동료들은 사과했다. 언니, 미안해. 몰랐어. 알면서 외면했잖아. 나는 회사에 사표를 냈다. 새로운 시작할게요. 사장은 가지마. 승진시켜줄게 라고 애원했다. 하지만 늦었다. 나는 떠났다. 밖으로 나오니 자유로웠다.
하지만 상처는 남았다. 밤마다 악몽을 꿨다. 그 사진, 문 앞에서의 굴욕. 이제 나는 프리랜서로 일한다. 강의를 한다. 성희롱 피해자들을 위해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된다. 새로운 삶은 쉽지 않았다. 돈이 부족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다. 친구들이 잘했어, 지은아 라고 했다. 수진과는 가까워졌다. 그녀도 사표 냈다. 함께 카페를 열었다. 피해자 상담 카페, 그곳에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 비슷한 아픔을 가진 여자들. 저도 참았어요. 그 말에 나는 참지 마, 말해라고 조언했다. 박 부장의 재판이 시작됐다. 나는 증인으로 섰다. 법정에서 그를 봤다. 초췌한 얼굴. 피고인, 피해자를 보세요. 판사의 말에 그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나는 진술했다. 10년 동안의 고통, 사진 금지로 절정에 달했어요. 변호사가 증거, 물었다. 녹음 파일이 재생됐다. 그의 목소리. 장난이었어. 방청석에서 탄식이 나왔다. 재판 후, 그는 유죄 판결받았다. 징역 2년. 회사도 벌금을 물었다. 사장은 사임했다. 새로운 사장이 왔다. 우리 회사는 변할게요 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나에게는 상관없었다. 나는 이미 떠났으니까. 어머니가 병원에서 퇴원했다. 지은아, 내가 자랑스러워. 처음 듣는 말, 눈물이 났다. 동생도 누나, 멋져 라고 했다.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 상처는 남아. 가끔 그 파티 문 앞을 떠올린다. 내 사진이 없던 그곳. 이제 나는 사진을 벽에 걸었다. 카페에. 내 인생의 증거 사람들이 본다. 강한 여자네요. 그렇다. 나는 강해졌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잃은 게 많다. 신뢰, 순수함. 이제 나는 사람들을 경계한다. 새로운 사랑. 어렵다. 과거가 발목을 잡는다. 그래도 산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오늘도 싸워 라고 중얼거린다. 그날 파티 후 3시간 만에 회사에서 전화 왔다. 지은 씨, 제발 말하지 마. 뭐든 줄게. 나는 웃었다. 이미 늦었어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다. 그게 내 복수의 끝이었다. 카페가 번창했다. 미디어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다. 피해자에서 승리자로 나는 수락했다. TV에 나와 이야기를 했다. 참는 게 미덕이 아니에요? 말하세요. 시청률이 높았다. 댓글들. 용감해. 나도 할게. 하지만 비난도 있었다. 회사 망하게 해서 뭐해? 여자라서 과민해. 그런 말에 상처받았지만 무시했다. 내 복수는 개인적이지 않았다. 사회를 바꾸는 거였다. 박 부장의 아내가 다시 왔다. 남편이 감옥에서 편지 썼어요. 미안하다고. 나는 편지를 읽었다. 지은 씨, 잘못했어. 용서해. 용서. 쉽지 않았다. 하지만 용서할게. 하지만 잊지 않을게 라고 답했다. 왜? 나 자신을 위해? 증오에 갇히고 싶지 않았다. 수진과 여행을 갔다. 제주도. 바다를 보며 우리 자유로워졌어 라고 했다. 바람이 상처를 씻어줬다. 집에 돌아와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책 쓰기. 참음의 끝, 복수의 시작 원고를 쓰며 과거를 되새겼다. 어렸을 때의 트라우마, 회사에서의 고독. 쓰면서 치유됐다.
출판사에서 연락 왔다. 출간할게요. 책이 나왔다. 베스트셀러. 서점에서 사인회. 사람들이 왔다. 덕분에 용기 냈어요. 그 말에 뿌듯했다. 하지만 밤에 혼자일 때 외로움이 밀려왔다. 왜 나만 이런 삶? 스스로 물었다. 답은 없었다. 그냥 산다. 어머니와 함께 사는 집이 엄마, 행복해? 내 덕분에 그게 위로다. 옛 동료 하나가 카페에 왔다. 언니, 미안해. 그때 외면했어. 나는 괜찮아. 이제는 라고 했다. 용서의 힘을 알았다. 하지만 경계는 늦추지 않는다. 새로운 남자가 나타났다. 카페 손님. 책 읽었어요. 감동적 대화가 시작됐다. 조심스럽게. 과거가 있어요. 그는 괜찮아. 천천히 일하고 했다. 희망이 보였다. 삶은 계속된다. 그 사진. 이제 내 책 표지다. 금지된 사진, 자유의 상징. 책이 성공하자 강연 요청이 쏟아졌다. 대학, 기업, 단체. 성희롱 예방강의 무대에 서서 이야기를 했다. 나는 10년을 참았어요. 하지만 그 끝은 파괴였죠. 청중들이 박수를 쳤다. 한 여학생이 물었다. 어떻게 용기를 냈어요? 나는 바닥을 쳤을 때 사진 금지 그 순간 위라고 답했다. 강연 후 피곤하지만 만족했다. 집으로 가는 길 옛 회사를 지나쳤다. 간판이 변했다. 새로운 이름. 재탄생, 웃음이 나왔다. 내 복수로 인해 바뀐 거다. 박 부장은 출소했다. 소문으로 들었다. 반성 중이래. 상관없다. 내 삶에 없다. 어머니 건강이 좋아졌다. 지은아, 내가 구원자야. 동생이 결혼했다. 누나 덕분에 가족이 가까워졌다. 카페에서 수진과 계획 세웠다. 지점 내자, 사업이 커졌다. 성공. 돈이 아니라 의미다. 하지만 가끔 플래시백. 파티 문 앞 그 굴욕. 눈을 감고 깊이 숨쉰다. 지났다. 새로운 사랑. 그 남자와 데이트. 이름이 뭐예요? 민준. 그는 부드러웠다. 내 과거 존중해. 천천히 신뢰가 쌓였다. 결혼. 아직 모르지만 가능성. 삶이 밝아졌다. 하지만 어둠은 남아. 사회는 여전히 가해자를 보호한다. 뉴스에서 비슷한 사건. 또 화가 난다. SNS에 글 쓴다. 변화는 우리부터. 팔로워 증가. 영향력. 복수의 연장. 이제 나는 피해자가 아니다. 생존자다. 전사다. 그날 3시간 후 회사 전화. 애원. 그 기억이 동력이다. 더 나아갔나. 강연 투어가 시작됐다. 부산, 대구, 광주. 각지에서 사람들 만났다. 당신 덕분에 신고했어요. 그 말에 눈물. 내 이야기가 파급됐다. 미디어에서 김지은 현상이라고 불렀다. 책이 영화화 제안받았다. 생각해볼게. 민준과 함께 봤다. 좋아. 내가 주인공이야. 그는 지지자. 관계가 깊어졌다. 사랑해. 처음 듣는 말, 가슴이 떨렸다. 나도. 하지만 두려움. 배신당할까? 그는 안 돼. 약속 믿어본다. 카페 체인화. 새 지점. 직원들 채용. 피해자 우선. 사회적 기업. 자랑스럽다.
어머니 생일 파티 열었다. 엄마, 행복해? 내 인생 봐서 눈물의 밤, 과거 회상. 어린 시절 가난. 차마 이제 싸워 바뀐 가치관. 박 부장의 소식. 재취업 못해 후회하나? 모르지만 대가 치렀다. 동료들 연락. 돌아와. 안 돼, 얘 내 길 자유. 하지만 피로. 번아웃. 휴가 갔다. 산속. 명상. 나 자신을 용서해 치유. 돌아와 더 강해졌다. 영화 제작 시작. 시나리오 참여. 진실하게 촬영장 방문. 배우가 거려워요. 내 삶이야 공감. 개봉. 흥행. 미투 무비 논란. 과장됐다 무시. 긍정 반응 많아. 민준 프로포즈. 결혼할래 망설임. 과거 때문에. 아니, 미래 위해 예스. 결혼식. 소박. 가족, 친구, 행복. 하지만 그 사진 걸었다. 기억 위해 신혼여행. 해외. 자유로워 돌아와 새 프로젝트. 재단 설립. 피해자 지원 기부 모금. 성공. 사회 변화. 법 개정 움직임. 내 목소리. 더 나은 세상 필요하지만 같이. 나이 들며 회상. 그날 선택 옳았어 후회 없음. 삶은 계속. 아이 낳음. 엄마처럼 강하게 교육. 참지 마 민준과 행복. 카페 제국. 책 후속. 복수 이후 베스트. 강연 세계. 한국 미투 자랑. 하지만 가끔 그 문 앞에 나 질문. 답. 성장 위해 이제 평화. 결론. 참음 끝나면 자유 온다의 당신은? 참고 있나? 말할 때야.